키워주신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요 근래 저는 사람 된 값을 못하는 것만 같아 자괴감이 듭니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저는 대학에서 만난 2살 연상의 선배와 3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남자 경험도 없었고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헤어짐도 두려웠고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참 많이 좋아했죠. 논리정연하고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어긋나게 되면 예민하고 무섭게 돌변했지만 그 정도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딨겠냐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상하고 건실한 모습에 이 정도면 무던하게 살겠구나 싶어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외동딸인 저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셨던 저희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간다고 집이며 혼수며 차며 예단이며 모든 걸 최고급으로 해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웃으며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사위의 말에 마음이 아프셨다며 엄마 아빠가 이 정도는 꼭 해주고 싶다 제 손을 잡고 몇 번을 말씀하셨죠. 혹시라도 네 명이라 시댁에서 책 잡힐 것 같으면 사위 명의로 집을 해줘도 상관없다 하셨지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싶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에 들어가 살기로 이야기를 끝냈어요. 이외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려 하셨지만 전부 거절하고 나머지는 반반으로 결혼했습니다. 당시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인터넷에 사는 얘기들을 보면 며느리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등살에 못 이겨서 힘들어하고 부부 갈등, 안부 전화, 며느리 도리 등등. 그럼에도 저는 집도 해가고 공평하게 반반 결혼까지 했으니까 덜해왔다는 소리 들을 일은 없겠구나. 내 지분이 크니까 시댁 때문에 힘들 일은 더더욱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자는 시자인지 아니더라고요. 이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비록 아버지 명의였지만 집 해오고 반반 결혼해도 시자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시집 보낸 외동딸을 오매불망 기다릴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파 명절에는 번갈아 가면서 가자 약속했었지만 정작 결혼하고 나니 그건 어렵겠답니다. 자식 결혼하는데 큰돈 못 보태줘서 의기소침해하고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양보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돈 좀 해온 며느리가 유세 부린다 생각하고 상처받으실 거라고. 그러면서 여긴 아직 대한민국이라 어쩔 수 없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 하는데 이혼이라는 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러지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천명절엔 시 외가까지 방문하는 바람에 3일을 꼬박 음식하고 인사하느라 저희 집엔 그 다음 주말에서야 갈 수 있었네요. 남편은 결혼 후 천명절이라 식구들한테 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모르겠냐며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서운함에 펑펑 울었더니 천명절에 친정에 바로 가는 유부녀가 몇이나 되겠냐며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해서 나도 결혼 후 천명절인데 너무 신랑 쪽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건 결혼 전 약속하고 다르잖아. 공평하게 살고 싶어서 반반했고 그 비싼 집까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는데 어쩜 이러냐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그랬더니 막말로 그 집이 내 명의 네 명의도 아니고 장인어른 명의인데 그게 어떻게 집을 해온 게 되는 거야? 하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녀가 가정을 맺고 사는데 평균적인 결혼 비용이 얼마인지 아냐입니다. 남자가 훨씬 많은데 그게 네 생각엔 올바른 것 같냐며 둘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데 남자가 더 큰 돈을 해오길 바라는 건 된장녀나 하는 짓이랍니다. 공평하게 반반해서 결혼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할 말이 없어야 하지만
여긴 아직 대한민국이기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평해질 순 없으니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라네요. 며느리 들어왔다고 정부 치려고 노력하는 시어머니가 몇이나 되겠냐며 본인 엄마 불쌍한 걸 하나도 몰라주냐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된장녀라는 말도 실제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요. 매일 아침 전화에서는 아침밥은 챙겨주는 거냐? 아침엔 삼삼하게 따뜻한 국 한 그릇, 갓 지은 밥 한 그릇이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다른 건 몰라도 국하고 밥은 꼭 아침에 새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밥을 잘 차려야 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장 볼 때 이거 사서 이거 하고 저거 사서 저거 하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 밥상 사진을 꼭 찍어 보내라고 들들 볶아댔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음식 간섭까지는 이해해보려고 했었지만 밥상 사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아 물었더니 아직 살림이 서투르니 내가 가르쳐주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아들 입맛에 맞춰서 요리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입맛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가르쳐주려는 거지 별 뜻은 없었어. 라고 하며 오해 말라 하시더군요. 혹시라도 큰애가 딸이면 친척들에게 면이 안 서니 웬만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몸 관리 잘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라 말하던 시어머니. 지난 6월 시누이 사돈어른 생신상에 저까지 동원해서 꼬박 이틀 동안 음식을 했습니다. 그때 라면과 누룽지로 때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서럽던지 펑펑 울었었네요. 그걸 남편한테 얘기하니 그깟 음식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서글플 일이야. 외동이라 그런지 참 가족관계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가족의 정이 부족하다고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둘보다 셋이 하니 음식이 훨씬 수월하게 끝났다며 다음번 제사 때도 일손을 부탁드려도 되겠냐 물어보는 시누이를 보며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족끼리 당연한 걸 왜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냐며 핀잔을 주던 시어머니 모습에 할 말을 잃었었네요. 시누이 집과는 30분 거리이니 네가 신경 써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신경 써주고 쌍둥이 조카들도 봐줄 수 있으면 최대한 봐주랍니다. 그래야 네가 아이를 낳고 나면 시누이가 도와준다고요.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니 나쁜 마음 갖지 말라고. 외동이라 가족의 정을 모를 텐데 이럴 때 정도 쌓고 배우는 거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거의 열흘 정도는 시누이 쌍둥이 애들을 보느라 퇴근 후 제 생활과 주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네 시누이가 오빠만 있어서 그렇지 언니나 여동생이 있었으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애 봐주고 몸도 케어해주고 그랬을 거야. 너도 외동이라 이런 정을 못 느끼고 살았으니 잘 좀 신경 써줘. 모질고 모진 시집살이에 더해 필요할 땐 가족이고 아닐 땐 이방인 취급을 하던 시가 사람들. 이제는 행복하다고 잘해주신다고 거짓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모든 걸 말씀드리고 친정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무조건 이혼할 거니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더니 한참을 버티다가 현재는 남편도 본가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그렇다. 외동이라 모른다. 이 말들이 이렇게 뼈에 사무치는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이 정도도 못 버티는 여자가 어디 있냐며 돈 좀 해왔다고 남자를 아래로 보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은 절대로 못 해준다네요. 원하면 소송을 진행하고 위자료를 준비하랍니다. 유책 배우자는 본인이 아니고 저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둥글하게 참고 웃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하루하루가 괴롭고 괴롭습니다.
왜 못했을까? 왜 따지지 못했을까? 왜 말을 못했을까? 왜 더 일찍 나오지 못했을까? 대체 왜 더 일찍 이혼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참고 이해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었는데 왜 부모님께 숨기고 잘해준다 거짓말하며 그 사람을 감싸고 혼자 노력했을까? 왜 나 혼자만 우리 가정을 위해 노력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슴을 쳐내리며 눈물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좋게 좋게 끝내고 싶어 협의 이혼을 얘기했지만 도무지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아 두 달이 건너 변호사 지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 전 소장을 보냈더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건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무조건 이혼할 생각이에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같이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남편 포함 시댁 사람들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 달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통 내용이나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남아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아마 남편도 이걸 알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거겠죠.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제 자존감도 그리고 제 인생도 다시 밝고 행복해질 수 있겠죠. 하루빨리 이 지루한 싸움이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도 어리고 철 없을 때는 결혼에 드는 비용을 절반 이상 준비해 가서 절대로 시댁에 꿀리지 말아야지. 경제력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놈의 시자들은 며느리 집이 부자면 부자라고 지아들 기죽일까봐 며느리를 달달 볶아대고 며느리 집이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지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볶아대더라고요. 그런 시어미들은 그냥 지아들 지갑 평생 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반 결혼이요. 집 해오는 거요. 절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댁에서 종년 노릇 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정 해가고 싶다면 철판 깔고 죽어도 못하겠다고 뒤집어 엎든가. 근데 또 대부분이 착해 빠져서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시어미가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죠. 두 번째. 집도 못 해온 게 자기 편할 때만 순리에 어긋나지 말라는 개소리를 하네요. 등신 같은 게 가족적 좋아하시네요. 마누라는 지 가족 아닌가요? 그놈의 외동은 부모가 없어서 가족의 정을 모르나? 자기들은 남매지간이면서 이기적인데 마누라가 돈 있으니 돈 뜯어내려고 위자료 타령인가? 진짜 열받네요. 류책 배우자가 누군데? 제발 탈탈 털어주세요. 그나마 집에서 쫓아내셨다 하니 다행이다 싶은데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세 번째. 제대로 걸리신 거죠. 외동딸 데려왔으니 잘하지 않아도 재산 물려줄 테고 이혼한다 해도 위자료나 받아보자 하는 심산인 겁니다. 남편 놈이 본가로 갔다니 님이 집에 들어가세요. 집 나가 있으면 불리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누이, 시모, 남편까지 전부 위자료 청구해서 탈탈 털어버리세요. 네 번째. 결혼 전부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수십 번씩 하다가 파혼이 무서워서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으로 며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미운 마음으로 또 며칠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세요. 이혼하고 보니 행복한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잘했다 생각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